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10월의 저녁치고는 유난히 어두웠다. 퇴직한 경찰 60세 이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가 다시 껐다. 30년간 강력계를 누볐던 그였지만 요즘은 하루가 무료하게 흘러갔다. 첫 번째 아내와 사별한 지 3년. 그리고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50세 정유라를 만나 재혼했다. 10살 어린 그녀는 활기차고 다정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아내 유라가 식탁에 접시를 놓으며 불렀다. 도연은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간단한 파스타와 샐러드. 결혼 초기만 해도 그녀는 매일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며 웃음을 지었지만 최근 몇 주간은 달랐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고 시선은 자꾸 어딘가를 피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여요. 와인 한 잔 할래요? 라고 말하며 유라가 붉은 와인 병을 들고 다가왔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2개의 잔에 와인을 따랐다. 붉은 액체가 잔 안에서 천천히 흔들렸다. 도연은 무심코 잔을 집으려다 멈칫했다. 며칠 전부터 유라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었다. 보험 서류를 자주 꺼내보고 누군가와 통화할 때면 방문을 닫았다. 밤늦게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검색하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다. 왜 그래요? 유라가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잔을 들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순간 혀끝에 이상한 쓴맛이 느껴졌다. 분명 평소와는 다른 맛이었다. 그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유라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그 잔을 따라가고 있었다. 도연의 등줄기로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식탁 위.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2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다. 빗소리는 더욱 요란해졌고 불길한 정적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러다 도연의 시야가 서서히 흐려졌다. 도연이 눈을 떴을 땐 흰색 천장, 소독약 냄새, 규칙적인 기계음, 병원이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 말랐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젊은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다. 도연은 가까스로 립을 열었다. 제가 왜? 부인께서 새벽에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수면제와 알코올 혼합 중독 증상이었어요. 다행히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위험했을 겁니다. 수면제? 도연은 그런 약을 먹은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와인에 여보, 병실 문이 열리며 유라가 들어왔다. 부은 눈으로 도연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알아챘다. 그녀의 눈물이 이미 말라 있다는 것을. 당신이 전화 받고 나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나도 정말 놀랐어요. 혹시 지병이라도 있었나요? 왜 말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병은 없어. 그냥 피곤했나 봐. 도연은 짧게 대답했다. 유라는 안도한 듯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표정 어딘가 어색함이 남아 있었다. 푹 쉬세요. 제가 밖에 있을게요. 유라가 병실을 나가자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침대 옆 의자 위에 놓인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서류 가방. 며칠 전 자신이 직접 잠금 장치로 봉인해 두었던 것이었다. 도연은 힘을 주어 몸을 일으켰다. 가방을 당겨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자물쇠가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누군가 이것을 열었다가 다시 잠근 것이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가방을 열자 서류들이 보였다. 순서가 달랐다. 맨 위에 있어야 할 보험 계약서가 중간에 끼어 있었다. 도현은 그것을 꺼내 천천히 펼쳤다. 수령인 항목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정유라, 보험금은 5억. 도현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여전히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눈빛이 천천히 차가워졌다. 이제 확신했다.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병원에서 퇴원한 도현은 곧장 후배 형사 박진우를 찾아갔다. 강력계 사무실 한쪽 책상에서 진우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형님, 괜찮으세요? 입원하셨다면서요. 진우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현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야,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는 것 같다. 진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도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형님, 농담 아니시죠? 내 얼굴이 농담처럼 보이냐?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부인, 통화 내역 좀 확인해 줄 수 있나?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불법이었지만 30년 선배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몇 분 후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다. 이거 이상한데요. 도현이 다가가 출력물을 들여다봤다. 오상혁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통화 시간은 대부분 새벽 1분, 3분, 길게는 10분. 최근 2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통화였다. 이 사람, 뭐 하는 놈이야? 겉으로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하지만 과거 보험 사기 관련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지만 진우가 다른 서류를 건넸다. 도현이 가입한 보험 계약서 사본이었다. 가입 시기는 재혼 직후. 수령인은 전부 정유라. 총 보험금은 5억이 넘었다. 형님, 이건 명백한. 아직 확실하지 않아. 도현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통화 기록만으론 부족해. 저 남자와 유라가 정확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증거가 필요해. 그럼 신고라도 하시죠. 살인 미수 혐의로. 안 돼. 도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당장 신고하면 변호사 선임하고 발뺌할 거야. 수면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넣었는지 물증이 없어. 내 말만으론 부족해. 진우는 침묵했다. 30년 경찰 생활을 한 도현의 말이 맞았다. 정황만으로는 기소조차 어려웠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이번엔 법이 아닌 진실로 잡을 거야. 저들이 직접 자백하게 만들 거야. 진우는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경찰이 아닌 생존을 위해 싸우는 한 남자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형님, 위험합니다. 혼자 하시면. 괜찮아. 나도 30년 이 바닥에 있었어. 함정 치는 법쯤은 알아.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쥐며 낮게 말했다. 집에 녹음기 좀 설치해야겠어. 도현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다. 소형 녹음기 3개와 초소형 카메라 2대를 샀다. 점원이 용도를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유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요? 걱정했잖아요. 병원 근처 좀 걸었어. 답답해서. 도현은 짧게 대답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유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밤 11시. 유라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도연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거실 책장 뒤, 식탁 아래, 침실 옷장 안쪽, 녹음기와 카메라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겼다. 30년 형사 생활이 이럴 때 도움이 됐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도연은 일부러 와인 한 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미끼였다. 그리고 안방에 누워 자는 척했다. 자정이 지났다. 집 안은 고요했다. 침대 옆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킬 무렵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서 나는 발소리. 도연은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다. 유라였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거실로 나갔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자고 있어요. 네. 확실해요. 통화였다. 도연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문틈 사이로 거실을 내다봤다. 그 약, 이번엔 확실하죠? 지난번처럼 실패하면 안 돼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과 초조함이 섞인 목소리였다. 내일 아침에는 정말 아무 흔적도 안 남죠? 알겠어요. 지금 오세요. 자고 있어요. 통화가 끊겼다. 유라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도연은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덮었다. 30분 후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 남자의 발소리였다. 여기에요. 유라의 속삭임이 들렸다. 약은 가져왔어요? 당연하지. 이번 건 진짜야. 흔적도 안 남아. 남자의 목소리. 오상혁이었다.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이미 병원 기록에 수면제 중독으로 남아있고 이번에도 비슷하게 가면 의심받을 일 없어. 보험금은 5억. 내가 처리할게. 당신은 슬픈 과부 역할만 잘하면 돼. 둘이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럼 와인에 넣을게요. 유라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병을 여는 소리, 무언가 붙는 소리, 그리고 다시 침묵. 내일 아침 일어나지 않을 거야. 구급차 부를 때 울면서 연기 잘해. 알았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다.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자백. 잘 들었다. 도연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유라와 오상혁이 동시에 돌아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든 거 아니었어요? 연기는 나도 할 줄 알아. 도연이 거실 불을 켰다.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진호와 경찰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정유라, 오상혁, 살인의 비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우가 수갑을 꺼냈다.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상혁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에게 붙잡혔다. 당신이 날 사랑한 적 있기는 해? 도현이 유라에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도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다. 거실에는 도연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에 와인병이 희미한 불빛 아래 놓여 있었다. 도연은 그것을 집어 싱크대에 모두 버렸다. 붉은 액체가 배수구로 사라졌다. 경찰서 취조실은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 유라가 앉아 있었다. 수갑을 찬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도연은 유리창 너머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우가 옆에서 말했다.
형님이 직접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들어가야 해. 도현은 취조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유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얼굴을 가렸다. 도현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왜 그랬어?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라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돈 때문이야? 5억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한 거야? 그것만은 아니에요. 유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눈물도 없었다. 당신과 사는 게 감옥 같았어요. 뭐,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시간에 자고, 당신은 그게 루틴이라고 했지만, 난 숨이 막혔어요. 유라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다. 결혼하기 전엔 몰랐어요. 당신이 얼마나 통제적인 사람인지. 어디 가든 전화하고, 누구 만나든 보고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도현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다. 자신은 첫 번째 아내를 사고로 잃었다. 그 트라우마가 과보호로 이어진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게 살인의 이유가 되나? 처음엔 그냥 떠나려고 했어요. 유라가 고개를 저었다. 이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당신이 뭐라고 했죠? 내가 살아있는 한 이혼은 없다고. 그 말 기억해요? 도현은 기억했다. 유라가 이혼을 꺼냈을 때 자신이 한 말이었다. 그때는 농담처럼 했지만 유라에게는 협박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때부터예요. 상혁 씨를 만난 게 보험, 설계사. 처음엔 정말 보험 상담이었어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 그 사람이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끝낼 수 있다고. 유라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돈도 생기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30년간 수많은 범죄자를 봤지만 자신의 아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다른 문제였다. 후회는 안 해? 몰라요. 유라가 고개를 떨구었다. 지금은 그냥 끝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후회할 여유도 없어요.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유라가 말했다. 당신도 알죠? 당신이 날 가뒀다는 거. 도현은 멈춰 섰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건 사랑이었어. 그래요. 당신에겐 사랑이었겠죠. 하지만 난 그건 사랑이 아니라 생각해요. 도현은 문을 닫고 나왔다. 복도는 차갑고 어두웠다. 진우가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도현은 경찰서를 나섰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다시 비었다. 모든 게 시작된 그날 저녁처럼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결국 가장 무서운 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다. 차가운 감촉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지. 도현은 천천히 걸었다. 주차장을 지나 거리로 나섰다.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그의 발걸음이 저녁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도, 함께했던 시간도, 그저 비에 젖은 발자국만이 잠시 남았다가 이내 지워졌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